야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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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매세요? 야사장입니다. 제가 목감기가 심하게 와서 녹음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를 우리 AI 성우 앤드류가 채워주게 되었습니다. 뒤에 보실 내용은 제가 이전 채널에서 운영 중이었던 영상입니다. 이전 채널은 더 이상 운영을 안 하고 지금 채널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전 채널 영상을 어떻게 활용하다 할까 제 채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본 구매 대행과 중국 구매 대행 차이점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보시고 어떤 점이 다른지, 그리고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영상 만들었었습니다. 아까워서 여기 다시 올리니 좋은 영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야매세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구매 대행, 중국 구매 대행, 일본 구매 대행은 브랜드, 중국 구매 대행은 이제 가성비랑 물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다음 장 넘어가면서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안 넘어가죠? 알려드릴 거는 선택 기준 4가지랑 일본과 중국의 장단점, 그 다음에 나에게 맞는 선택안, 선곡 전략, 다음 예고 있는데, 다음 예고는 다음 뭘 해야 될지 아직 정하지를 못해가지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좀 빨리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빨리 올려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지금 배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도 생각 중이니 기다려봐 주세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말 버벅대는 거 언젠간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언젠간 좋아질 거니까 참고 좀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요거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구매 대행 선택의 기준 4가지라고 나와 있는 초기 자본 같은 경우는 구매 대행은 사실 많이는 안 들어가지만 아예 무자본은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은 프로그램 쓰실 거고 주문 처리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이래저래 조금은 돈이 나가지만 그래도 뭐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안 나가죠. 그러니까 유입도 많고 그냥 나가시는 분들도 많은 그 사업 중에 하나가 구매 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익 구조 같은 경우는 마진율을 좀 높게 하고 하시면은 이제 저는 중국 구매 대행을 추천드리고요. 순수익 같은 경우는 뭐 방법은 다 있죠. 일본 구매 대행도 가격을 조금 높게 가는 부분도 있으니 그런 부분도 보시고 가면 되고, 난이도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둘 다 비슷합니다. 맞는 시장을 선택하시는 분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부분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시장성 같은 경우는 뭐 수요와 경쟁 이런 거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 지속성이 되는지 확장성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따져보셔야 됩니다. 지금 조용히 말씀드리는 게 제가 지금 시간이 지금 12시 20분에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아이와 와이프가 자고 있으니까 그 둘은 깨면 안 됩니다. 와이프 아이는 잘 때 가장 이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사이는 좋습니다. 네. 네, 보시면 이제 일본 구매 대행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본 구매 대행은 일단 저희는 브랜드를 판매를 많이 하실 거예요. 뭐 일단 뭐 유명한 브랜드들 있죠. 나이키라든지 뭐 아디다스, 뉴발란스 그런 브랜드들 많이들 판매하시게 될 건데, 그래서 일단 CS가 적어요.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본 구매 대행을 선택했는지부터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제가 이제 중국 구매 대행을 이제 회사에 그 구매 대행하는 회사에서 이제 처음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제 대량으로 막 등록하는 때였어요. 그냥 무작정 때려박고 하는 시대였는데, 네, 이제 좀 일을 하다 보니 제가 CS를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이제 오랜 기간 제가 백화점에서 일을 한 10년 넘게 해왔었는데, 백화점에서 마지막에 이제 그만둘 때, 이제 두 번 다시 사람 상대하는 일은 하지 말자. 힘들다. 저한테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데도 뭐 열심히 일은 했죠. 뭐 벌어야 되니까. 근데 중국 구매 대행을 딱 하는데 이 CS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받자마자 뭐 쌍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그다음에 "이 상품이 이 가격이 맞냐? 뭐 이런 품질의 상품을 나한테 보냈냐?" 이런 분들도 좀 대처하기 힘든 CS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CS가 상품 문제가 좀 많아 때문에 배송이 좀 늦는 부분, 그런 거는 최대한 뭐 둘러 말을 하면 되는데, 큰 상품 같은 경우는 상품이 문제가 생겨서 CS가 들어오면 해결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뭐 부품을 중국에서도 받아서 보내야 되고, 아니면은 뭐 그런 전문가들 분한테 "그쪽도 가서 좀 해줄 수 없냐?"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너무 힘들어하는, 저는 평화주의자거든요. 애니어그램 다들 한 번씩 꼭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애니어그램 해보면 저는 평화주의자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힘이 들고 기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랑 맞지는 않겠다. 저랑은 좀 중국 구매 대행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본 구매 대행을 시작했는데 일본 구매 대행이 이제 CS가 많이 없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서 들어가기는 했는데 사실 중국에 비하면은 정말 현저히 떨어집니다. CS 빈도량이. 그래서 CS를 크게 신경을 안 쓰게 되었어요. 그리고 일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이제 품질 이슈가 거의 왜냐면 브랜드 제품을 판매를 하다 보니까 브랜드들은 상품이 일단 퀄리티라든지 뭐 상품이 좋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없고 이제 많이 이제 CS가 들어오면은 "언제 오나요?" 좀 이제 좀 심하신 분들은 "주문한 지 3일 됐는데 왜 내 거 안 오냐." 이러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일본 구매 대행이라고 해서 뭐 CS가 전혀 없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도 쪼끔 급이 다르죠. 그러니까 급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쪼끔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좀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쪼끔 더 쉬운 것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해서 일본 구매 대행 들어왔는데 확실히 CS는 없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 구매 대행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브랜드 상품 판매로 품질 이슈가 없고 CS가 적기는 합니다, 진짜. 그리고 브랜드 자체가 이미 마케팅이 돼 있고 그 브랜드는 신뢰도가 쌓여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찾는 분들이 더 많아.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현지 배송도 빨라요. 중국은 뭐 오래 걸리는 데들은 뭐 일주일 이상 걸리는 데도 있기는 하거든요. 땅이 넓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단 크기는 한데 여기는 다음날 배대지로 도착하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현지 배송이 빨라서 국내로 오는 게 빠릅니다. 장점이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장점만 있을 수는 없죠. 단점도 있죠. 그래서 단점을 보시면 일단은 배대지가 중국만큼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입맛에 맞는 배대지를 찾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배대지가 맞나? 근데 이 배대지를 발음 죄송합니다. 이 배대대대 죄송합니다. 이 배대지를 쓰다가 마음에 안 들어 바꿔야겠어라고 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바꿀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서 쉽게 바꿀 수가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로 다 하는 배대지들 있잖아요. 뭐 미국도 하고 호주도 하고 뭐 영국, 독일 하는 그런 배대지들도 있는데 일단은 일본만 하는 예를 들어 일본만 하신다 그러면 일본만 하는 배대지를 조금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워낙 자리 잡고 소통도 빠르고 하니까 그렇긴 이 배대지가 실수가 나면은 다른 배대지로 옮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배대지 찾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금은 배대지가 조금 중국보다는 이제 가격이 조금 비싸죠. 그러니까 이제 배송비 부분도 문제도 있고 이제 소통 장벽이 조금 크다고 하는 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위챗으로 많이들 쓰시잖아요. 그래서 위챗으로 쓰시다 보면 빨리빨리 소통이 되는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죄송합니다. 아날로그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메일로만 받는 데가 있고 뭐 일을 남겨도 그렇게 빨리 오는 거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남겨 놓고 뭐 하루 정도 지나면 오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네, 지금 답변이 조금 느리긴 합니다. 부분에 좀 불편함도 있고 언어 장벽이 심하다고 해 놨는데 언어 장벽은 이제는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AI들이 굉장히 번역을 잘해 주죠. 언어 장벽은 굳이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리고 좀 이런 일본 같은 경우는 판매자들이 되게 뭐라 그래야 돼? 친절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주문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뭐 항상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고 대신에 이제 저희도 굉장히 친절하게 말을 해야 돼요. 얘네들은 조금 삐딱 그래야 되나? 아무튼 좀 삐지면 내 주문도 잘 안 받아 주고 제 아이디로 주문을 했는데 저한테 삐져 있으면 취소를 해 버리는 그런 있습니다. 네. 여기 적혀 있죠. 판매처 주문 취소. 이게 요새 들어 조금 많아졌어요. 원래는 라쿠텐이 결제가 잘 됐는데 최근 들어 많이 인제 커뮤니티 얘기를 들어보면 취소를 하고 있다는 게 좀 많아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어차피 취소되면 그냥 결제 대행을 하거나 아마존 재팬에서 사면 되니까 크게 걱정은 안 되지만 가격적인 부분에서 라쿠텐이 더 싼데 결제를 했는데 취소가 되면 좀 아깝죠. 그거는 이제 결제 대행을 하더라도 수수료가 좀 붙으니까 원래 그 가격으로는 사기가 조금 힘든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뭐 공홈을 소싱해서 하다 보면은 결제 대행 많이 쓰시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품절. 예를 들어 제가 나이키 신발을 하나 올렸어요. 근데 올렸는데 주문이 한참 '나 인제 나이키 올렸다. 이제 주문 들어오겠지.' 하고 있다가 주문이 한참 안 들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문이 딱 들어옵니다. '주문 들어왔네. 너무 신난다.'라고 생각해서 주문을 딱 하려고 보면 품절입니다. 네 100%.
초반에는 굉장히 많은 품절을 겪게 되실 겁니다. 왜냐? 유명 브랜드를 올려놓으면은 품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품절이 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품절 이슈 같은 경우는 조금 초반에는 겪게 되실 거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중국 구매 대행이 이제 중국 구매 대행에 대해서 제가 장단점을 이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중국 구매 대행도 재미는 있어요. 뭐 다양한 상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상품 좀 해보고 싶다, 저 상품 좀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상품도 해볼 수가 있고, 보시면 이제 원가가 굉장히 낮죠. 일본에 비해서는. 일본은 좀 원가가 좀 비쌉니다. 그리고 좀 비싸게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원가도 낮고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있고 소자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뭐 사입할 거 아니니까 요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가격 경쟁력이 있죠. 상품 하나 소싱 잘했는데 딴 데 비싸게 팔 수 있는 방법도 뭐 있으니까 합배송을 한다든지 뭐 상품을 추가해서 추가 상품으로 엮어서 해도 되니까 굉장히 장점이죠. 다양한 배대지.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본에 비해서 배대지는 그냥 인터넷에 중국 배대지 사용하고 싶어서 중국 배대지 치면은 정말 수도 없이 나오고 샵마인에 추가되는 배대질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뭐 옵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하죠. 포장을 어떻게 할지.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포장을 엄청 잘해주는 데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옵션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보시면 되고 창고 활용도 편안하죠. 여기는 뭐 창고 거의 뭐 무료로 해주는 데도 많고 그 3PL처럼 그냥 창고에다 넣어놓고 판매하기도 굉장히 좋죠.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배송 방법도 선택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상품의 다양성. 뭐 중국에서 대부분 사입도 많이 하시고 저희 뭐 트렌드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타오바오라든지 1688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꼬이죠? 타오바오 제가 차라리 발음을 굴려볼까요? 네, 죄송합니다. 타오바오라든지 1688에 보면 인기 상품들 들어가 보면 새로운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공부하시기도 괜찮고 없는 게 없죠. 알고 보면 사람도 팔지 않을까요? 물량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러니까 단점은 중국은 그런 거를 많이 깨줍니다. 미친 물량. 품절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진짜 어쩌다 한번 주문 들어 품절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진짜 한 2, 3년 지나지 않는 이상은 2, 3년 지나도 그 상품은 다른 데서 팔고 있습니다. 되게 많고 하니까. 근데 중국은 이제 그런 장점이 있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중국 구매 대행 단점은 이제 뽑자면 이렇게는 연결이 되는 거예요. 품질 때문에 CS가 많아지는 거. 중국 이제 일을 할 때 지금은 조금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는데도 품질 문제는 많이 생기더라고요. 지금도 문제가 있긴 한데 제가 이제 중국 구매 대행 할 때 상품을 뭐 예를 들어 M 사이즈를 시켰는데 걔들이 L 사이즈를 보내줘요. L 사이즈가 말을 하면 뭐 사이즈 M 사이즈야. 아니 근데 표시가 L 사이즈다. 아니 괜찮아. 사이즈 맞아. 이런 식입니다. 그럼 반품해줄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반품을 하게 되면은 중국 내에서도 배송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일주일 넘게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고객님은 받아야 되는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더 딜레이가 되는 겁니다. 전에 드레스를 판 적이 있는데 드레스에 그 부품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 리본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거 받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는데 그분이 진짜 커트라인이 한 이틀 남겨놓고 도착했어요. 진짜 너무 꼭 그 날짜에 하셔야 되는데 말씀드렸죠. 죄송하다고. 근데 이거 지금 이 부품이 하나 빠져가지고 지금 다시 보내드려야 된다 막 하면서 그렇게 된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저는 9W1 평화주의자다 보니까 어 맞는 잘못을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저는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저를 좀 힘들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좀 일본 구매 대행으로 넘어가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뭐 품질 같은 경우는 CS가 많고, 품질 때문에 CS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설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희한한 상품 주문해 놓고선 이거 어떻게 사용하냐 이런 분들 진짜 있습니다. 본인이 주문해 놓고선 본인이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중국에 영상 좀 보내달라.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럼 이제 중국한테 영상 받아서 보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카피지옥. 일단 구매 대행은 일본을 하던 중국을 하던 상품이 팔리기 시작하면 똑같은 상품 파는 사람들이 꼭 나타나요. 왜냐면 이 상품은 저한테 있잖아요. 이게 내 거라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판 거를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고 찾아서 똑같이 팝니다. 100원
100원 밑으로 뭐 10원 밑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똑같이 팔더라고요. 그냥 그런 부분도 조금 힘들긴 한데 이게 일본 구매 대행도 마찬가지인 게 팔리면 무조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매 대행은 소싱은 끊임없이 하셔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요런 이제 중국 구매 대행의 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그래서 뭘 선택할까? 판매가가 낮아서 부담이 적음. 중국. 그러니까 중국은 다양한 상품으로 좀 시험해 볼 수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드, 니치 공략. 예를 들어 주방용품을 판다. 근데 주방용품을 완전 브랜드로만 꾸며놓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중국보다는 이제 주방용품 브랜드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먹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조금 더 퀄리티가 높다고 보시면 되죠. 브랜드 상품으로만 꾸며놓게 되면 그런 이제 전략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속도전 이거는 트렌드로 새로운 상품을 이제 다품종 테스트가 나와 있죠. 이제 새로운 상품으로 이제 많이 해볼 수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기반.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제 스토어를 잘 꾸며놓고 이 스토어는 믿을만하다 그러면 재구매를 되게 많이들 하세요. 브랜드 제품을 이거 혹시 없나요?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찾아서 해주시면 그분이 또 거기서 그 같은 브랜드의 다른 상품도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상품 좀 찾아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생기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그런 경험도 하시게 될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넘어가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나옵니다. 이제 자, 지금부터 이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체크를 하시면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오거든요. 1번 CS를 너무 싫어한다. 저는 예스입니다. 상품 구매 시 품질을 많이 따진다. 저는 예스입니다. 그다음에 기성품이라든지 그런 브랜드 제품을 구매를 더 많이, 이런 건 둘 중에 하나 체크해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뭐 그러고 나는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고 싶다. 조금 약간 좀 편파적인 질문을 일부러 좀 넣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CS를 나는 너무 싫어한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드시는 분들은 예스라고 체크를 해보시고, 네, 본인이 상품을 구매할 때 이 상품의 품질을 굉장히 많이 따지시는 분이라면 솔직히 일본 구매 대행이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중국 구매 대행이 그런 거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예요. 안 받아도 되는 스트레스, 상품의 품질 때문에 손님한테 혼나는 욕먹는 그런 스트레스, 그다음에 브랜드 제품을, 죄송합니다,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게 될 거고, 다음에 이제 뭐 브랜드 제품을 구매한다, 나는 뭐 상품을 살 때 브랜드 제품만 산다, 그다음에 뭘 사더라도 약간 브랜드 제품을 좋아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본 구매 대행이 더 맞는 게, 이게 왜냐면 정말 새로운 브랜드를 찾았을 때 되게 재밌었어요. 진짜 브랜드 있다고? 이런 브랜드도 판매가 되네. 저는 그거에 너무 재미를 느껴서 일본 구매 대행이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중국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이제 키워드를 분석해서 올리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너무 지루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브랜드를 찾는 재미가 어마어마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일본 구매 대행이 더 잘 맞았던 것 같고, 4번은 사실 그냥 넣어봤습니다. 나는 그래도 브랜드를 파고 싶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내 스토어를 꾸며놨을 때 브랜드 제품으로 싹 해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멋있습니다라기보다 만족스럽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해놨는데 좀 만족스럽다. 그러면 일본 구매대행이 더 맞으실 거고, 해놔도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중국 구매대행이 맞을 건데, 왜냐면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중국 구매대행은 쿠팡을 많이 메인으로 하시게 될 거고요. 일본 구매대행을 하시게 되면은 스마트 스토어를 메인으로 하시게 될 겁니다. 이거는 뭐 변하지는 않는 불변의 법칙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그런데,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게 되면은 그 스토어를 좀 잘 꾸며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 스토어를 들어와서 내 스토어를 보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스토어를 좀 잘 꾸며 놓으셔야 되니까 좀 브랜드 상품을 올려놓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문지를 넣었고요. 그다음에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스토어는 많이 안 보게 되잖아요. 그냥 상품을 보고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쿠팡은 안 꾸며놔도 된다.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강의할 때 한번 또 여쭤봤었던 적이 있는데, 스마트 스토어는 대부분 스토어를 더 들어가고, 이 스토어에서 뭘 팔지라고 한번 조금씩 더 들어가거든요. 쿠팡에서는 이 스토어에서 뭘 팔지라고 해서 들어가 보지는 저도 그렇게 쇼핑을 하고 있고, 그래서 들어가 보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는 스토어를 잘 꾸며 놓는 게 굉장히 이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4번 질문지를 넣어봤고요. 예스가 많으면은 일본 구매 대행을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노가 많이 나왔다면 중국 구매 대행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실 거고요. 그래서 오늘 뭐 이 정도로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틀은 잡히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표님들이 나는 그래도 일단
이런 부분이 있고 저런 부분이 있으니까 일본이 맞고 나는 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중국이 맞겠다라는 결정을 조금 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그래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할 겁니다. 그래서 정해드리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뭐 예를 들어 댓글에 뭐 "저는 이런 취향인데"라고 남겨주시면 최대한 그거 분석을 좀 한번 해봐서 대표님은 이게 더 맞으실 것 같다라는 그냥 저만의 의견을 조금 드릴 수 있으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정리가 되셔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빨리 시작하셔야 되니까 구매 대행은 그냥 시작하시게 생각하시면 바로 시작을 해보세요. 그게 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니까. 일본 하시다가 처음에는 일본이 마음에 들어서 일본 하시다가 나는 안 맞는다. 그럼 중국으로 바로 넘어가셔도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중국이랑 일본은 한 사업자에 하시기 좀 추천은 안 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 있다면 일본을 하시게 되면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만 이제 집중적으로 하시게 될 거예요. 뭐 11번가나 저기 지마켓, 롯데온도 있지만 걔네들도 같이 올리게 되지만 쿠팡은 정품 소명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는 쿠팡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일본을 하시다가 중국으로 넘어가시고 싶다 하시면 차라리 스마트 스토어에 계속 올리다가 나중에 넘어가실 때 중국어를 쿠팡에만 한번 올려보세요. 방법 중에 하나고 사업자를 따로 일본, 중국 따로 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고 일본을 하시다가 안 맞는다. 근데 판매도 없다. 그러면은 상품을 다 전체 삭제하시고 이제 뭐 중국 걸로 싹 바꿔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겁니다. 이것도 중국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쿠팡을 하시다가 일본 한번 해볼까?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보시고 중국 하시다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은 쿠팡은 냅두고 스마트 스토어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삭제를 다 하시고 사업자를 분리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하지만 저는 일단 사업자 분리해서 하긴 하는데 뭐 지금 중국 구매 대행은 따로 안 하고 있긴 해요. 사업자 분리는 하는 게 좋기는 합니다만 뭐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이렇게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고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일단 여기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이 둘 중 하나 꼭 그냥 선택하셔서 해보세요. 결정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유 중에 하나인 게 둘 중 하나를 꼭 선택하셔서 그냥 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바로 시작할 수 있게 해보도록 시작할 수 있게 진행해 보세요. 그래야 내가 어떤 게 맞는지 결정이 되니까 노력을 해보셨으면, 그러니까 노력이라기보다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중국 구매 대행이 맞는 줄 알고 시작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일본으로 넘어간 거고 또 일본을 해보시다가 난 일본 재미없고 중국 한번 해볼까? 바꾸셔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작을 좀 빨리 하셔야 이거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그 부분을 되게 강조를 해보고 싶었어요. 일단 다음 넘어가보겠습니다. 이제 뭐 마지막이니까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생각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빨리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여기 있죠. 바로 실천하세요. 실천해 보시고 생각도 많이 해보시고 하시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 성향 파악하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처럼 귀차니즘이 심한 분들은 그냥 일본 구매 대행 하세요. 그나마 좀 낫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댓글 남겨주시면 어떤 성향인지 좀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뭐 분석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대표님들보다 조금 더 해본 입장으로서 정도 뭐 시작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 남겨드릴 테니까 해보시고 댓글에 사실 뭐 일본 구매 대행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제가 다음 영상이든 다다음 영상이든 한 번씩 영상 업로드 할 테니까 뭐 댓글 많이 이용해 주시고 구독,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거 진짜 처음 해보는 거라 진짜 어색하긴 한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바로 실천하세요. 가장 중요합니다. 중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바로 실천하세요. 차라리 그러면 쿠팡에 중국 거도 올려보고 스마트 스토어에 브랜드도 올려보고 요렇게 해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은근 조금 꿀팁이기도 한 것 같아요. 둘 다 조금 정신은 없으실 거예요. 하나에만 집중하셔야 되는 것도 맞기는 한데 내가 결정이 어렵다면 업로드를 해보시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반자동 프로그램 이용하셔가지고 그냥 뭐 스마트 스토어에는 브랜드 올리고 쿠팡에는 중국 거 올리고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니까 요새 뭐 반자동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편하게 돼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지금 뭐 좀 시간이 흐르긴 했네요. 그래서 도움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버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이라 뭐 이제 점점 영상 퀄리티가 나중 되면 더 좋아지겠죠. 잘하시는 분들처럼 뭐 화면에 뭐가 빵빵 막 나오게 할 수 있게 저도 노력해 볼 테니까 아무튼 저한테 구독과 좋아요를 주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시느라 또 고생 많으셨고 한번 제발 바로 시작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 성향 꼭 파악하시고 나는 이런 게 좋다 저런 게 좋다라는 거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시작하시는 게 더 좋으니까 네, 한번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영상 여기까지 봐주시느라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